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올해 1월쯤에 중국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요. 사실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서 사실 못한 겁니다. 올 초에 헝다 사태니 뭐니 나오고 중국 경제 상황 안 좋다고 했으면 중국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후속 기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수상하리만큼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이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질 만한 기사가 없어서 못 다룬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수치적인 부분에서 경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모든 이슈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긴축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기사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딱 보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문제가 겉으로 안 드러날 때가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진짜 문제가 심각할 때는 조용하죠. 오히려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시끌시끌 할 때보다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 이야기 없이 조용할 때가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저도 작년 말 올 초 중국에서 그 정도 문제가 있었으면 뭔가 기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당최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했었고요. 네. 근데 근래 보면 아직 구체적인 내부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경제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슬슬 터져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경제당국에서는 뭐 금방 나아지고 개선될 거라고 말은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밀려온다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하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기는 했는데 강도 높은 방역 규제를 지속하다 보니까 내수 소비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4월 소매 판매를 보면 작년보다 11%나 줄었다고 발표되고 있죠. 주택 판매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30% 정도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5월 주택 판매를 보면 작년보다 60%나 줄어서 지금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0% 감소한 게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주택 거래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감 잡기 위해서요. 네. 주변에 문 닫는 중개업소가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안 좋기는 하죠.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대비해서 보면 올해 4월 주택 거래량이 37% 줄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야, 그럼 60%는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가 대단하겠네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는 매년 6%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부터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상당히 컸죠. 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5%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에 보면 4.8%가 성장했고요. 2분기 성장률은 상하이 봉쇄 조치 여파도 있어서 2.1%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 2분기를 합쳐서 상반기 전체 성장률이 3.5%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 중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일자리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도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중국 채권을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만 봐도 57조 원을 넘게 팔아치웠어요. 주식시장도 비슷하긴 한데 중국 당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막겠다고 배당도 늘리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빠져나가는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성장은 없는데 갈수록 제재는 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고 기업이고 다들 중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도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제품 일부를 베트남 생산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금 이탈에 기업 이탈, 인력 이탈까지 탈탈 다 털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금 중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쬐면서 긴축으로 돌아선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게 되는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상하이 봉쇄 조치를 풀었다고 했는데 이때 봉쇄 조치를 풀면서 국책은행에다가 인프라 관련 사업에 150조 원 상당의 대출을 더 확대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계속 부양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더 늘리는 거 보니까 영 효과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얘기 듣다가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무슨 생각요? 지금 제가 이거 제 나름대로는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하나 쭉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들으면서 솔직히 심각해 보입니까 이게? 뭐 얘기 들으니까 심각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할까요? 네, 지금 들으면서 든 생각 솔직히요. 솔직히 심각한 거는 알겠는데 불안하다 큰일 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까놓고 말해서
김하백님이 상황 안 좋다는 거 굳이 수치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좀 장단 맞춰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작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만약 그때 중국이 3% 성장을 하고 주택 판매가 60% 감소하고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해외 자금도 빠져나가고 인력들도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18년, 19년도예요. 그때 한 3년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시장이 패닉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 문제점을 소개하는 저도 그렇지만 문제라고 하면서 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하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네. 이거 어느 선을 넘어버린 건데. 네.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심각한 거 맞고 심각한 얘기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지금 듣는 사람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뻔한 것처럼 느끼고 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스펙타클한 악재들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그쵸. 저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더 큰 것도 있고 미국에서 빅스텝으로 금리 올리고 6월부터 양축 긴축에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큰 문제에 너무 강한 자극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인식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사실 딴 거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변해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올 초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외 변수 2가지를 찍었는데 하나가 미국이 금리 인상 얼마나 빨리 할지 얼마나 많이 올릴지 같은 그런 긴축 부분이랑 다른 하나가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를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올 초에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죠. 미국 금리 인상만큼이나 중국 경제 둔화를 비중 있게 보고 있잖아요. 네. 대외 변수 중에 금융 부분의 최대 변수가 미국의 긴축과 금리 인상이고 실물 경제 부분의 최대 변수는 중국 경기 둔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둔감해져 가고 있고요. 당장 6월, 7월, 9월에 미국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3번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빅스텝을 3번, 4번 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심각하고 3번, 4번 하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심각해질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3번, 4번 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솔직한 감정으로 이제는 선을 점점 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요.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넘어버렸고 그리고 어제 미 재무장관 옐런이 작년에 인플레이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 당시 자기 판단이 틀렸었다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하대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웬만해선 관료들이 자기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관료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사과는 특히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과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물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긴축 강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던진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문제는 누적될 거고 누적된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쯤엔 그 크기가 너무 커져 있어서 패닉의 크기가 엄청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의 문제는 더 쌓여갈 거고 그래도 지금처럼 무덤덤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걸 엄청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건지 엄청난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